현장이나 전문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그 여러 전문인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간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영희 간호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은 한영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풀으면 굉장히 길어요. 한없이 영원한 희망을 꿈꾸는 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22년째 이 병원에 간호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이름은 아까 밝힌 한영희입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많은 경험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국립소록도병원 나 환자, 문둥병 환자들 3,000명 정도 있는 그쪽으로 22살 신규 간호사, 새내기 간호사로 자원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금은 문둥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성경에만 나와 있지만 전부 다 팔다리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몸만 있는 이런 상태들의 환자들도 보고,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뭐 겨우 줄 수 있는 게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숟갈 같은 걸로 밥을 먹는데 그런다 알사탕 같은 거를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신기했고, 또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다 그런 것들은 어린 소아 아이가 이제 죽어갈 때,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고, 또 하나는 뭐 정말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20대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해줄 말이 없을 때, 그래서 그때 나 간호사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막 신규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힘들어요. 나가기도 근무 나가기 싫고, 이것이 아마 그 임상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또 인상적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저희도 이런 간호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사실 전문직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거의 서비스직처럼 정말 힘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 그런 것들 진짜 많다, 이제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직업을 계속 이어오시고 지금도 이 직업을 사랑하시고 그런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호학 개론에서는 이 간호직은 소명직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호사를 수천 명, 사실은 어찌 보면 채용도 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도 보고 하면서 결론 내려진 건, 간호는 소명직이 맞다. 다른 일을 하겠다고 가요. 나갔다가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불려지는 그러한 직종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20, 30대는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또 지금 현대는 워낙 취업이 잘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에 떠밀려서 이렇게 간호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한 40대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생명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또 아니면 동정이죠.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같은 동질감,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간호직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 간호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관이 되고, 또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체의 생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걸 알게 돼서 적용이 되면서 이거 정말 유익한 직종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길게 올 수 있게 됐어요. 저희 거의 처음부터 여기 이 긴 시간을 간호사로서 이제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바탕을 토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때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대학이라는 코스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은 전국에 205개가 있어요. 205개가 있고 간호대학을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려면 고등학교의 성적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특별 전형 방법도 있지만 내신 성적이 최하 4등급, 그러니까 2, 3등급 정도 돼야 되고요. 평균 경쟁률은 수도권은 뭐 사실 뭐 10대 1 넘고요. 작년에 제가 올 2월까지 이제 천안의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있었던 남서울대학교의 경쟁률만 해도 중간에 12대 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특별 전형이나 수시 전형으로 들어올 때는 포트폴리오를 막 이만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학업 성취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 상황,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구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들어와도 뭐 또 굉장히 많은 공부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를 확장해 놓은 수업량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다른 학과는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은 벅차고 힘든 과정들을 간호대생들은 보내게 되죠. 여기 제가 그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꼭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한다고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단연코 간호직은 세계에 가장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종이에요. 49세에 석사를 하러 미국을 가시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고 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 뉴욕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을 가장 많이 가는데 미국 가려면 이제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야 돼요. 따기만 하면 말 조금 못해도 가서 거기 가서 또 일하면서 잡을 잡을 수 있고 잡으면서 거긴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일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도 갈 수 있고 호주도 갈 수 있고 지금 나가 있는 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미국, 캐나다, 호주. 그래서 가장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해외에서 웰컴하고 받는 그러한 직종이 간호사 직종이면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근무 경력자, 수술실 경력자들을 아주 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급여, 그러니까 연봉이, 연 받는 수입이 한 4,500 정도부터 시작하면 대기업의 과장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 가서 내가 취업을 해서 일반 간호사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6,000불 정도. 아니면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석사를 했다 그러면은 8,000에서 9,000만 원 연봉. 또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조산사 과정의 전문가성을 했다, 마취 과정의 전문가 간호사 과정을 했다 그러면 연봉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사하고 같이 맞먹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네. 직업인 것 같네요. 네네.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직업이 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정말 간호에 대한 전망, 직업에 대한. 네. 지금 내 말 속에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만 간호는 인류와 함께 시작이 되고 앞으로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마 인류와 함께 이 직종은 같이 롱런 할 거로 봐요. 그래서 AI가 나오고 이제 2030년, 즉 10년 정도 안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50% 정도 아니면 70%까지도 사라질 거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5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 할지라도 인간을 케어해야 되는, 터치해야 되는, 또 정신까지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케어해야 되는 이 직종은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루틴한 업무 이외를 만약에 로봇에게 내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직의 전망은 인류와 함께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어떤 갖고 계시는 목표 있으실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는 간호사로서 많은 명예로운 코스까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에서 서산 여고를 졸업하고 또 서울에 와서 간호대에 같이 경쟁을 해서 서울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또 신규 간호사,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을 해서 전문 간호사인 조산사 면허도 따고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임 간호사, 책임 간호사, 간호과장, 간호이사, 간호부의 부원장, 또 이 병원의 법인이사, 그리고 지금은 고문이라고 하는 디렉터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간호사는 최고의 명예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65세, 내년에 제가 66세인데 내년 정도 되면 이 임상현장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은 떠나되 앞으로 이제 고령화, 만성질환, 지역에 돌봐야 될 그 노인들 간호의 현장이 엄청 많이 넓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의료기관을 떠나서 커뮤니티 안에서, 지역 안에서의 간호와 재가 간호를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니어 케어라고 하는 그러한 노인 케어 비즈니스 쪽에 이제 지역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간호사의 비즈니스맨으로, 간호사 CEO로 한번 남은 인생을 간호의 배경과 신학한 배경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미래의 나에게? 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운명에 나는 굴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신념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 33살 때 우리는 완전히 배경이 사실은 신앙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분이 나한테 성경을 줬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받았는데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일이라.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1시간, 2시간 엎어져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분? 그래서 내가 집을 헛집을 짓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나를 어떤 핸들링하는 분,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간호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내가 인도를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미를 또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끝까지 지속하면 뭐든지 결과는 분명히 나오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좌충우돌 하긴 했지만 비교적 잘 살아왔다. 이렇게 개인에게는 그렇게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많이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시대보다는 사실은 더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꼭 책 하나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2050 세계 UN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50년까지의 어떤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날 거고 어떻게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소설처럼 한꺼번에 한 번에 쫙 읽는 책이 아니고 조금 어렵지만 책상에 놓고 계속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또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값도 있고 볼륨도 좀 나가요. 두께도 있지만 꼭 이번에 책을 하나 크리스마스 때라도 선물 받으셔서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대비하는 귀한 참고서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